보시면은 지주사는 2003년에 시작합니다. 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이게 지금도 상속 이런 게 뭐 대기업 상속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특히 이제 이병철에서 이건희로 넘어올 당시에 그 큰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넘어오면서 상속세를 얼마를 냈냐면 1,800원 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도 그래서 이제 이병철에서 이건희로 넘어올 당시에 그 에버랜드 CB, 네. BW 이런 거하고 막 장난칠 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800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 지분이 승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재벌들의 불법 편법을 없애자. 대신에 이렇게 이제 지주사 체제를 만들어 갖고 재벌들이 승계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그 이외에 그동안 했었던 이제 이병철에서 이건희 넘어올 동안에 1,800억만 내고 물려받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세제도 고치고 이제 법령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은 못하게 네. 하는 대신에 정당하게 이제 그 뭐랄까 합법적으로 이제 넘길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든 게 바로 지주회사 체제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 지주회사 체제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지주회사가 없었습니다. 지주회사 없었으니까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당연히 없었겠죠. 네. 그래서 지주회사가 막 생겼는데 저때 2003년에 이제 제가 뭐 2003년까지 제가 이제 대한투자신탁에서 고유재산팀 펀드 매니저였으니까 내가 펀드 매니저 하는데 만렵에 저런 것들이 막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게 회사를 쪼개주는 거예요. LG전자 투자하고 있었는데 LG전자 사업회사 LG전자하고 주식회사 LG를 주는 거죠. 아 그때 쪼개진 거예요? 그때 쪼개진 거죠. 2003년에.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LG를 갖고 있어야 되냐, LG전자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되냐, 아니면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냐. 이게 인적 분할로 쪼개진 거니까 주식을 두 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펀드 매니저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결론이 났냐면 기관들이 이 지주사는 버리고 사업회사 쪽으로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지주사는 이게 그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워요. LG는 LG 밑에는 주식회사 LG 밑에는 LG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LG 화학도 있고 뭐 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모멘텀. 그러니까 만약에 LG전자 같은 내가 LG전자만 갖고 있으면 TV가 잘 팔리면 LG전자가 주가 올라갈 거다. 이런데 LG를 갖고 있으면 TV가 올라가서 잘 팔려서 LG가 주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LG화학이 죽을 써서 그렇죠. 안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다음에 LG전자만 갖고 있으면 이제 딱 보고 가전이 얼마나 잘 팔리냐, TV가 얼마나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잘 팔리면 갖고 있다가 안 팔릴 것 같으면 팔아버리고 이러면 되는데 주식회사 LG 갖고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사업회사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내한테 편한 거예요. 유리한 것보다도. 그래서 사업회사들을 막 사고 지주사들을 막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주사는 떨어지고 사업회사는 올라가고. 그게 더블 카운팅이 생기게 된 시초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가치는 사회적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더블 카운팅 현상이 이제 10몇 년이 지속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된 거죠. 20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은연중에 더블 카운팅은 당연한 거야. 지주사는 사업회사에 비해서 할인돼서 거래해야 돼. 이게 일종의 뭐랄까 합의가 된 거죠. 여기서 바로 가치는 사회적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도 이론이 없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주사 밸류에이션 어려운 게 바로 이런 형태로 다 계산해서 다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에코프로는
평가 저기 이제 분석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머티리얼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과거에 대박기가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장주 하우스가 있고 가치주 하우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하우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박세익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강방천 같은 대표 같은 분들이 하시는 그런 주식들 좀 모멘텀이나 이제 성장주 이제 뭐 고성장하는 뭐 옛날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은 이제 테슬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운영하는 게 성장주 이렇게 하우스. 또 구분을 할 수 있군요. 예, 성장주 하우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치주 하우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이채원 의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누구죠? 그게 저 밸류 예. 누구야? 예. 최준철 네. VIP. 네, 예, VIP. 예.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신영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가치주 하우스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 쪽은 원래부터 사업 회사를 되게 좋아했고요. 가치주 쪽은 지주 회사는 그럼 해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 하우스는 원래 지주사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투 대투도 이제 원래 PER 이런 거 저퍼혁명 이런 거에 우리가 세를 받은 쪽이어갖고 우리는 지주사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성장주 하우스는 이제 보통 보면은 모멘텀 플레이 위주로 많이 하니까 당연히 사업 회사만 투자를 하고 가치주 하우스는 지주사 투자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성장 섹터고 능력 범위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분들은 능력 범위 자기들 밖이라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 관점에서 보더라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사실 PER도 낮고 그런데 투자를 안 했던 거고요. 리서치 센터 관점에서 보면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원래 철강 업종이 맡고 있었거든요. 포스코는 철강 회사였으니까 그러다가 포스코홀딩스로 바뀌었고 포스코홀딩스 안에서 리튬 같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 나와바리는 철강 나와바리예요. 이 애널리스트는 업종 위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거 10년, 20년 동안 철강 한 우물만 판 사람이에요. 나는 철강만 팠는데 갑자기 모르는 리튬 사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는 건가요? 예, 리튬은 없는 걸로 치자. 아직 이익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리튬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없는 걸로 치고 철강만 갖고 얘기했다. 이게 22년 거의 가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이거를 바꿔갖고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꼭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여의도에서 막 만나는 애널리스트들 만나 제발 좀 분석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 부탁하고 다녀갖고 포스코홀딩스 분석하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납니다.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담당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니까 내 담당이 아니다. 지주사 담당이 따로 있다. 나는 이제 사업에서 포스코 퓨처앱하고 에코프로 BM은 내 담당이지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내 담당이 아니다. 지주사 담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SK 지주 주식회사, SK 주식회사 LG, 삼성물산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런 재벌 그룹 지주사 담당이지 이거를 하려면 2차전지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 담당 아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었고 그걸 꼭 집어갖고 이게 투자 기회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나잖아요. 거기서 내가 스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평가된 지주사 지금 시점에서 보셨을 때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보면 지주사가 이제 드쓱드쓱 하잖아요. 맞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또 다시 날아가더라고. 오늘 에코프로 오른 거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아마 5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한다고 발표해서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가격이요. 에코프로는 올랐을 거고 지주사는 최근에 조금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지주사 담당 애널리스트 담당하는 이제 SK나 뭐 이런 LG 이런 쪽이 최근에 좀 움직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은 좋은 지주사는 이제 지금 현상에서 보면은 숨겨진 보석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자회사가 성장성이 있는 자회사면 훨씬 좋잖아요. 성장성이 있으면서 지주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 받고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지금 현재는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제가 이제
배터리 IC 8종목 중에서 4개가 그 지주사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 에코프로를 한번 보시면 50% DC를 적용했습니다. 네. 상장사 이제 50% DC를 이제 1월 26일 기준이라서 지금 계산하면 조금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가 뭐 정해진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지금 시세를 반영했을 전이해서. 근데 이게 좀 지금 분위기는 좀 축소될 수 있어요. 예, 40이나 30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부가적인 알파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 지주사 쪽을 사는 게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1월 26일 기준으로 막 바뀌었을 겁니다. 네. 1월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14조 2천억이에요. 네. 에코프로 BM이 지금 23조 8천억이고 시총이 지분을 46%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6%를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50%를 하면은 5조 5천억이에요. 네. 머티리얼 제가 최근에 상장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이게 지금 11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44% 지분을 갖고 있고 곱하기 50% 하면 2조 4천억. 네. 두 개를 합치면은 한 8조 정도, 7조 9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6조 3천억 정도가 이제 남는데 그렇죠. 비상장사 지분을 또 갖고 있거든요. 네. 비상장사 이노베이션 지분은 97%, CNG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CNG를 47% 갖고 있는데 네. 이 비상장사 쪽 지분이 제가 봐서는 이 상장사 쪽 지분의 합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요? 가치는 더 좋은 회사거든요.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아주 좋은 회사거든요. 저기가 30%씩 마진이 나는 회사거든요. 지금은 리튬가가 워낙 떨어져서 그런데 정상적인 수준이 되면은 이게 마진이 한 30% 정도 나는 사업이거든요. 22년도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은 지금 한 16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 이상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14조 2천억이니까 이제 매력 있다, 이제 투자 매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상장사가 3개가 있습니다. 큰 거가 요거 말고도 좀 짜잔한 건 몇 개 더 있습니다. 일단 큰 것만 보면 포스코 퓨치엠 지분을 60%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치엠이 20조 7천억이에요. 곱하기 60% 곱하기 50% 하면은 6조 2천억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9조입니다. 이게 63% 갖고 있어요. 곱하기 50% 하면은 2조 8천억. 포스코 DX가 8조 5천억이고 시총이 65%를 갖고 있고 곱하기 50% 하면은 2조 8천억. 세 개를 더하면 11조 8천억입니다. 비상장사는 이제 리튬하고 철강이 있는데 철강이 대략 포스코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리튬 사업이 부각되기 전에 대략 포스코 주가가 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30만 원 가격이면 대략 25조 원 가치입니다. 그러면 25조 원하고 지금 상장사 지분 50% 디스카운트 한 두 개만 합쳐도 36조 8천억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 시총은 34조 9천억입니다. 네. 예. 철강하고 상장사 지분만 해도 지금 현재 시총보다도 더 높은 거니까 되게 좋은 거고 보너스가 리튬 사업이 있는 거예요. 리튬은 지금 가치를 전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저렴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되게 좋다는 23년은 에코프로의 한 해였다고 하면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LG화학을 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이 지금 이제 시총이 29조 4천억인데 네.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2%를 갖고 있어요. LG엔솔이 지금 89조 2천억입니다. 최근 주가 많이 떨어져서 82% 곱하기 50% 하면 이게 36조 6천억이에요. 이것만 해도 시총보다 훨씬 커요. 그러네요. 예. 이것만 해도 시총에 지금 7조 넘잖아요. 이게 시총에 한 LG엔솔 지분 50% DC한 거에 한 7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싼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제가 처음에 7만 5천 원대 소개해 드릴 때 그때 그랬어요. 에코프로 BM 지분의 66%밖에 안 됐어요. 그러더만 거기 에코프로 2배 갈 때 에코프로가 3배 갈 때 BM이 3배 갈 때 에코프로가 15배 가더라고요. LG엔솔이 저는 지금 되게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LG엔솔을 직접 사는 것보다 LG화학을 거쳐서 이렇게 쿠션을 주고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분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LG화학은 사업 부분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등등의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하고 있고 정밀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사업 회사들은 이제 PER이 이런 게 전반적으로 뭐 한 70, 80대고 되게 높은데 포스코홀딩스만 해도 뭐 한 700, 800 되려나? LG화학도 뭐 10몇 배고 이렇거든요. PER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흐름에도 사실 맞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이제 아마 좀 잘 모르시는 얘기일 텐데 이것도 되게 좀 한번 유념해 두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홍콩 ELS, 홍콩 H지수 ELS 관련해 갖고 한 20조 정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 10조가 손실 나고 해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ELS가 또 있어요. 투스타 ELS라고 종목 ELS가 있는데 2021년에 종합주가지수 3,300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ELS 발행했던 종목이 뭐냐 하면은 이마트, LG화학, 카카오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제 유안타 정인지 유안타 증권연구원이 이제 얘기했던 이마트, LG화학,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했는데 이게 50%가 이제 손실률이 넘어가면은 쟤들이 먹는 구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개별 주가는 얘네들이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지금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지만 LG화학 선물 같은 건 있거든요. 종목 선물. LG화학 종목 선물 공매도를 막 쳐요. 상한 기일쯤에. 상한 기일 당일. 아침에는 52%여갖고 이 상태로 끝나면은 이제 3년 갖고 가셨던 개인 고객들이 이제 수익률 연리 6%로 해서 내가 상한을 받는데 6%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6% 7% 받고 상한을 받는데 마지막 동시효과에 매물을 쏟아내 갖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50% 미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상한이 실패해서 개인들이 손실 본 거는 외국계 IB가 그대로 다 먹게 되는. 그런 10조나 돼요, 그게. 아니 이건 딴 거고. 그거는 홍콩 H지수 ELS고 이거는 개별 종목.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LG화학이 사실 가야 될 자리는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기업들은 그런 게 할 수가 있는 이마트, 카카오, LG화학 이런 애들이 이상하게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오르는 거 보면 이 ELS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밸류에이션 해보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BM 이 4종목이 이제 그 8종목 중에서도 더 저렴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4개 종목을 각 2,500씩 나눠서 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그 2차전지나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흐름 나올 수 있을까요? 별로 안 줄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차한 말씀드리면 별로 안 줄었고요. 그렇죠. 성장세는 미국도 보니까 있는데 약간 꺾여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4, 4분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이제 원래는 IRA 그 보조금 이제 $7,500를 지급하는 거를 사서 그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지불하는 걸 그때 이제 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걸로 하다가 24년 1월 1일부터는 사는 시점부터 바로 이제 깎아주는 걸로 이제 그 바뀐 게 23년 10월이에요. 그래서 23년 10월부터는 사람들이 안 사고 연말로 갈수록 12월 달에 사는 것보다는 1월 달에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 4, 4분기에 미국 수요가 좀 줄었던 면이 이런 좀 일시적인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독일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시장이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코로나 이 지원금 같은 거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일부 전용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예산 전용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게 아마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판결이 나서 갑자기 보조금이 사라졌어요. 11월인가 12월인가 그렇구나. 그래서 독일의 우리 유럽 쪽도 물량이 갑자기 확 빠졌고 미국 쪽도 물량이 확 빠졌고 그게 지금 이제 4, 4분기에 리튬 가격이 한 번 더 막 떨어져서 이제 가을에 한 9월 10월 무렵에 대충 이제 바닥을 잡는 듯 하다가 11월 리튬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 볼륨도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실적이 되게 안 좋았던 이제 에코프로 BM이 1,000억 적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고요. 그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이다.
24년에는 다 이제 회복될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하반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게 이제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매월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 양극재 데이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확 줄었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게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좀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24년 1월 달 들어와서 그 양극재 수출 지표가 확 좋아졌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예. 좀 긴 항목으로 좀 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마음이 막 이제 우울해지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마음이 들뜨고 이게 이제 좀 반복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평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오히려 경계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용기가 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쉽지 않죠. 이제 뭐 평가에 불과하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계좌에 찍히는 돈이 뭐 몇 천만 원씩 줄었다가 줄어든 날에는 기분 나쁘고 내가 야 이걸로 저기 고기를 구워 먹었으면 몇 근을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 야 이 돈이면은 차를 바꿀 수 있는 돈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쓰리고 아프지 않겠습니까?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동안 이제 성과를 이제 그 기업들하고 나누기까지 그 기간까지 그때 지켰던 이제 그런 평가액 같은 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그 의미 없는 숫자에 왔다 갔다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올라갔을 때 좀 뭐랄까 마음을 더 단단히 하고 떨어졌을 때 마음을 좀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이제 평정심을 가지려고 좀 노력하시는 자기 마음 수량을 하고 마음 단련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순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